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선생TV의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준PD도 이TV에 너무나 바쁜 일 때문에 결방을 했고, 저도 너무나 바삐 돌아다니다가 이 시간, 아마 많이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합니다. 자, 방송 시작부터 제가 민주당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니까 대답 좀 해보라고요. 당신들은 무슨 죄를 죄라고 하는지 이걸 말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 이재명이 죄는 죄가 아니다. 문재인의 죄도 죄가 아니다. 김혜경의 죄도 죄가 아니다. 김정숙의 죄도 죄가 아니다. 조국의 죄도 죄가 아니다. 황운하의 죄도 죄가 아니다. 뭐가 죄예요, 뭐. 좌파들이 저지른 죄는 모두 죄가 아니라고, 무죄라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반대로 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도 모자라서 아주 대놓고 길거리에서 끌어내리겠다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은 이미 끝난 사건인데도 이걸 어거지를 펴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에 내로란 불입니까?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혜경, 김정숙, 황운하 등등 이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신들의 죄는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당신들보다 더 경미한 죄를 저지르고 감옥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뭐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거 아닙니까? 국회를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안 된다고. 이재명이 방탄하라고 국회 보내는 거요? 이재명이 방탄하라고 국회에 우리가 세비를 내서, 혈세를 내서 당신들 세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검사는 수사를 해서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변호사들은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는 거, 이거 왜냐면 검사가 범죄 혐의를 했는데 반대로 당하는 피해자는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주는 사람이 변호사고,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형벌을 내리든지 무죄를 내리든지 이걸 승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따지면 검사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검사라 그래요.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면서 그 밖에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통 변호사랍니다. 판사는 뭐냐?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딱 주어진 분야가 있고, 그것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법조 3윤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람들은 입법폭과 의석수를 앞서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권 분립을 그냥 파탄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검사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측 변호사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변론도 제대로 못 해놓고 그냥 막무가내로 수사가 잘못됐다, 독재 검찰이다, 정권의 하수인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 권력을 휘두르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맞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만약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측 변호사가 각종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봐도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인지하도록 반론을 잘 제기하면 될 일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놀아요. 무력보도로 그냥 공격을 해야 되고, 공권력을 저거들 아주 무슨 놀이기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법부에 도전하는 거, 이거야말로 처단해야 될 대상입니다. 수사 결과건 재판 결과건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이 검찰 법원 공격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정도를 넘었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쿠데타적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법이 없는 거요. 깜빵이 왜 필요하냐고. 아니, 민주당과 이재명이는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보이는지 한번 보라고요. 자,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라면 훔친 20대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 자,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아파트 우유 주머니를 턴 40대 여자가 입건이 됐습니다. 또 보라고. 2살 딸 먹이려고 분유를 훔친 스리랑카 아내, 이 사람도 불구속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6천원치를 훔친 여대생,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배가 고파서 생선과 막걸리 훔쳐먹은 40대 노숙인 징역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재명처럼 아니면 민주당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냐, 배가 고파서 좀 훔쳐먹을 기로서니 독재 검찰이다, 정권 하수인 검찰이다, 사법살인이다, 미친 정권이다, 미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이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는 거야. 만약에 민주당 정권 잡았는데 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당신들과 똑같이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보시라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법이 결정하는 대로 감옥도 가고 뭐 처벌도 받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근데 민주당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무슨 짓을 했냐고요. 한번 보십시오.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1심 판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다. 박찬대가 미친 정권 미친 판결이라고 망발을 쏟아냈고, 김민석이라는 서울법대 판사가 맞나 법원을 때리면서 판사 개인의 자존심까지 건드렸습니다. 우상호, 나도 전과 2번 잘해야 돼. 이재명 판결에 판사 감정이 개입다. 이거 점쟁이요. 거의 뭐 개입된지 안 된지 당신 어떻게 알아? 민주당 악의적 기소에 재판부 이해가 결의됐다. 검사 탄핵에 이어 재판 불복까지 가려는 야당. 판사 탄핵 강화문 끌고 가자. 가서 뭐 어디 두달 펠모이냐. 이재명에도 보시오. 국민 권력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거고,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뭐 쿠데타를 일으킬 거요? 폭동을 일으킬 거요? 아니잖아. 모르지 또 북한의 지령이 내려오면. 민주가 이재명의 1심 재판부를 성토하면서 엉터리 선입견 판결하고 누가 다 해라. 자, 이재명 기소를 하니까 요거는 조금이다.
경기도 법카 1억 원 유용한 거, 강기 어린 보복, 서초동 양아치, 망나니 칼총. 이야. 박찬대 딱 집어넣고 뒤지면 정치보복. 김민석 서초동 양아치, 전현희 칼춤, 김병주 망나니 칼 부러뜨리겠다. 아이고 참. 눈물 난다 눈물 나. 하여튼 국어사전에 더러운 영어는 다 가져와가지고 막 뱉어냅니다. 구역질에서 저녁 먹겠나 이거. 진짜 배가 고파서 먹을 것 몇 개 훔친 사람들은 고분고분 그 처벌을 다 수용하고 또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범죄를 저지른 이런 인간들은 죄다 저런 식으로 정권에 항적하고 입에 담지 못할 혐오스러운 말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도 괜찮은 사회라면 이게 과연 평등한 세상이 맞습니까? 좌파들이 항상 입에서 내뱉는 말이 뭡니까?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잖아.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정가 사망 그건 옛날 거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경기도 법카로 1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이재명이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정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위정교사 의혹 사건. 오늘 25일 1심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2년 정도의 아마 법정 구속도 가능한 일련 실행을 때려버릴 겁니다. 하는 짓거리 보세요.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이 도전했는데 이걸 만약에 판사가 봐준다 이러면 그 판사 탄핵당해야 돼요. 공권력은 사법부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한 나라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치를 다스리는 사법부에 대놓고 겁박을 한다? 그런데 그걸 겁이 나가지고 개딸들이 겁이 나서 좌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걸 구속 못 시킨다? 때려치우라고. 통상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슷한 시기에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 밖에도 대당 개판을 위시해서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4개 사건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기소가 돼서 지난달부터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업 사건 재판까지 이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죄요? 다 무죄를 받을 자신이 있냐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 진행될 남아있는 전 너댓 개 이 재판까지도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 아마 현재보다 더한 공격을 퍼볼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몽둥이 들고 아마 발광을 할 겁니다. 아니 하는 꼴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판결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물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받아들이겠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 공직선거법 1심처럼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재판부를 향해서 원색적 비난과 조롱, 인격성 모독 이런 발언들 막 쏟아낼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돌격 앞으로. 저는 좀 답답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런 아나무인 이런 완전히 나라 거들내는 이런 짓거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한 정서를 태평성대로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같이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이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명식이 제1야당이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 불신 풍조를 부추기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겠냐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있습니다. 참모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착각하는데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대통령 직분으로 보면 사법부 건의에 도전하는 이런 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위험수위에 도달하니까 아차이 큰일 나구나. 친명계 자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아무리 국민 눈높이나 일방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해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비판은 가능하나 일부 당원들의 과한 말과 판사 비난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성호는 저런 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말을 못하냐고요. 에? 대국민 담화나 무슨 뭐 행사 있을 때 가서는 뻔질나게 얘기를 잘하대. 근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손상대 TV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알 바 없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저 좌파들은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2판 4판이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는 죽어야 끝날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시점에 대국민 담화 같은 걸 딱 발표하고 지금 나라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무시하는 행위,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이런 행위, 입법 폭거나 헌법 유린 행위, 법치 파괴 행위, 이런 것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상하는 조치를 하겠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겁나지 하려니까. 굳이 그런 담화 안 해도 저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고 이재명 사건 판결하는 판사를 급박하는 것을 넘어서 탄핵 그리고 계속 못살게 굴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초장에 작사를 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래로 막을 걸 포크레인 가지고도 못 막는 꼴이 됐잖아요. 지난 18일 민주당의 박찬대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5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5점으로 남을 최악의 짓거리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양반아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히 김민석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건 김민석이 완전히 망은 막 쏟아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받아선 헛술한 법니다. 오죽하면 서울부대 나온 판사가 만장호달하겠는가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권력이 망가지는데도 사법부가 입법부에 마구잡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상권 분립이 파탄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한다면 결국은 그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상식을 파괴하고 세력 간 갈등을 부추기고 22대 국회는 국회를 내팽개치고 죽기 살기로 정권 투쟁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잿밥에만 미쳐서 허구한 날 이재명 방탄만 하고 있으면 국회의장으로서 다 국회로 돌아와라고 경고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말하는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 아니라 광기 어린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시스템을 작살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약간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초장에는 큰소리 빵빵 치고 뒤에 가서 흐지부지 하면 국민의힘도 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재판 지연 방지 TF를 발족시켰습니다. 이건 재판 방지 TF는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TF가 뭐하나 봤더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재판 이 두 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각각의 재판별로 3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방침인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왈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에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걸 또 국민 앞에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의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요, 국민의힘이 진작 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라 할 때는 안 하다가 말이야. 그동안 세워라, 내워라. 우리가 유튜브에서 하면 저쪽에서 방대로 거구다 그래.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면 뭐 하겠냐고. 쪽박 다 쏟아진대. 확인받기 다 하겠냐고. 우리가 21대 국회 때부터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부정선거 문제, 여론조사 문제, 저런 엉터리들, 수사 질질 끌기, 재판 뭉개기, 재판 질질 끌기, 이거 문제 제기를 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도 못 본 척 하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TF를 만들다니? 이거 확실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허지부지 유야무야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서가 있어. 지난 9월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각종 방안도 제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법원행정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것입니다. 이게 법원부터 선거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소 지련이 반영됐기 때문에 요거 국민의힘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법원장이 이거 딱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원부터 선거재판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뭐겠습니까?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말만 하지 말라고! 대법원이 말하는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 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법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판사들이 온갖 핑계를 대고 그냥 바쁘다 바쁘긴 뭘 바빠. 전부 정치권에 눈을 딱 또그리고 있다가 자기한테 출세길이 딱 열리면 뭉개고 질질 끄고 이질하다. 이게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선거법 재판 아닙니까? 이 사건이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 재판 선고는 지난 15일까지 무려 26개월이 걸렸다고요. 이것뿐 아니에요.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거는 기소된 지 지금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일단 똑똑한 척해도 국민의힘에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이걸 아마 모를 수도 있어 제가 알려드립니다. 법원 행정처가 각 법원의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딱 지켜보면 하는 거예요. 또 법원 내 사무 분담을 조정해서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이미 당부한 상태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이걸 법원이 잘 지키는지 감시만 잘하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TF를 만들고 뭐 감시를 하더라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미 대법원 내려가는 걸 그걸 잘 강행 규정이나 이런 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눈 빠지게 보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TF 만들어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손상대 TV에 준 PD는 나한테 배우러 오라고. 응? 꼴값들 그만 들고. 에휴, 하는 짓거리가 맨날 저런 모양, 뭐요, 버스 지나가는 뒤에 손은 더 뭐하냐고. 선제공격. 아시겠어요? 그만큼 얘기했잖아. 좌파들은 공격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계속 공격을 하면 변명을 한다고 잔대가리 굴린가. 변명을 하면 그 변명을 물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 또 변명하고 또 공격하고 이래. 이건 반대가 됐어. 대포는 여기서 갖고 있는데 맨몸으로 뛰어든 민주당이 대놓고 그냥 공격을 하고 밝혀라 사과해라 뭐 진실 밝혀라. 어이구 국민의힘 108명 정신 좀 챙겨. 당신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곤하다고. 우파 국민들은 더 피곤해요. 화가 난다고. 알겠습니까? 방금 끝에 가르쳐준 이것만 법원이 잘 지키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아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좋아. 조희대 대법원장 찾아가서 왜 당신이 이래놓고 이걸 안 지키냐고 하면 촥 지켜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유튜브 있나? 아이고 씨.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상세하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